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도 마스크 글자만 나와도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고, 집단적 반응이라는 거는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을 딱 잡기에. 안녕하세요, 히다입니다. 자, 목요일에는요, 마음을 여는 말하기라는 콘텐츠로 앞으로 함께 할 거고요. 일상 대화부터 해서 뭐 회의 주재하기, 뭐 보고하기, 나아가서는 강연 발표 등등 이런 크고 작은 장에서 매력적인 화자가 될 수 있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여는 말하기라고 일부러 제목을 지어봤어요. 단순히 뭐 발표나 스피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저 앞에 계신 두 분이 어떤 딱 화제를 꺼냈는데 너무 듣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찜질방에서 얘기하는 두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도 딱 교실에 딱 이제 등교를 했는데, 야, 어제 그거 봤어? 라고 하면은 뭐? 하면서 관심이 가는 게 있죠. 자, 시의성 있는 주제의 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의성이 있다는 거는 시의적절한 것,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들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전에라면은 뭐 월드컵 같은 이런 스포츠 국제 경기는 이런 시의성 측면에서는 진짜 대박 아이템인 거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뭐 더 글로리 뭐 드라마라든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기후 위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관심이 탁 모여 있는 그런 주제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시의성의 힘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기억해 봐도 코로나 시국에는 한창 뭔가 코로나라는 단어만 들려도 다들 뭔가 더 새로운 정보가 있나? 막 엄청 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도 마스크 글자만 나와도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랬죠. 자, 이런 것처럼 집단적 반응이라는 거는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화자라면은 청중의 반응을 딱 잡기에, 그리고 청중을 감정적으로 딱 어떤 파문을 주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PD로 잠깐 일을 했을 때에도 그곳에 당일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침에 회의에 통과된 아이템을 바로 스크립트를 쓰고 바로 편집자에게 넘겨서 완성을 시켜서 그날 발행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내용상으로라든지 뭐 편집적으로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일템들이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때 관심을 갖는 주제가 이토록 큰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말을 하는 입장일 때 이 시의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매번 갑자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던진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적당한 화제가 없다. 그럴 때는 이 시의적절한 화제만큼 최고인 게 없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어요? 혹시 요새 그 드라마 보세요? 라든지, 요즘 한파가 너무 심하죠? 요즘 장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있죠. 특히 어떤 서로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기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시의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스몰톡을 할 때 주로 이 날씨에 대한 거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비단 꼭 낯선 사람과의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시의적절한 화제를 탁탁 던져주면은 대화가 뭔가 딱 끊겨서 뭔가 막아뜨거나 어색한 그런 상황 없이 아주 유연하게 물 흐르듯 대화가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의성 있는 화제들을 적재적소에 꺼내는 거는 대단한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강연이나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이 시의성 있는 주제는 정말 활용 가치가 높아요. 자,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딱 갔는데 이렇게 꺼내는 거죠. 여러분 다들 어제 축구 보셨죠? 네,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으시구나 하면 약간의 또 웃음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 하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너무 기쁘시죠? 자, 저도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일 저녁에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마음만은 기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싹 이어가는 그런 약간의 그냥 앞부분의 인트로 겸 브릿지 정도로 써먹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어떨 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시의성 있는 소재와 무관할지언정 연결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을 살며 정말 중요한 어떤 미덕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공한 명사 100명을 만나본 결과 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주제 이외에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걸 하든지 하물며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조차 해도 굉장히 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러한 작은 성실함들이 모여서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 즈음에 엄청난 스포츠 경기 월드컵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축구랑 성실성? 축구 경기랑 뭐가 어떻게 연결되지? 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 보셨죠? 자, 이게 역전골 진짜 짜릿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역전골을 터트린 어떤 선수의 세리머니라든지 역전골이라든지 연장전 등등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다 인상적이었죠. 근데 저는 이 후반 막바지까지 패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 1초의 힘을 아끼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다한 선수들의 성실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성실한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시의성 있는 화자는 조금 뭐랄까요? 낮은 활용도 수준에서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낯선 사람과의 화제가 마땅치 않을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수다를 떨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구성원들 고루고루 좀 집중시킬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뿐더러 조금 층위를 끌어올렸을 때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에도 초반부 인트로로 청중과 좀 거리를 좁히고 약간 친밀감을 높이고 좀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용도로 인트로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내 주제와 연결만 잘 짓는다면은 어떤 정말 훌륭한 도입부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도입부에서만 써먹을 건 아니죠. 엔딩 부분에 갑자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탁 갖고 와서 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도 여운이 더 남을 수 있고, 왜냐하면 시의성 있는 주제는 모두가 대체로 그 공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성 있는 주제나 소재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면은 그때마다 귀도 쫑긋하게 되고 그렇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더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한자어라 좀 무겁게 들리지만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요즘 하는 말로 그냥 좀 관심을 유발하고 좀 어그로를 끄는 그런 화제들을 좀 잘 평상시에 좀 눈썰미 있게 잘 기억해 뒀다가 적재적소에 쓰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마음을 여는 말하기 여러분들 꼭 한번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꼭 써먹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음을 여는 말하기는 목요일에 또 이어집니다.